안녕하세요. 뇌파를 활용한 실시간 무선 자동차 제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재현, 백지웅, 정재현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는 뇌 활동을 읽어 컴퓨터나 기기에 명령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BCI 기술을 개발하는 뉴럴링크는 전신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온라인 체스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BCI 기술은 뇌파를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사례와 같이 마이크로칩을 두피에 시술하여 측정하는 침습형 방식과 헬멧이나 헤드셋 형태의 장비로 측정하는 비침습형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뇌파 측정 헤드셋을 이용하여 비침습형 방식으로 RC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RC카가 동작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RC카를 조종하는 사람이 뇌파 측정 헤드셋을 쓰고 특정 동작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왼손을 움직이는 생각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헤드셋이 그때의 뇌파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측정한 뇌파를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다음으로 미리 학습시켜둔 AI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뇌파를 RC카에 전달할 신호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왼손 움직임을 좌회전 신호로 분류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신호가 RC카로 전송되어 RC카가 실제로 좌회전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생각만으로 RC카를 조종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가장 먼저 뇌파 측정 헤드셋을 구매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1020 시스템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전극을 두피의 어느 위치에 붙일지 정해놓은 국제 표준입니다. 헤드셋마다 전극의 개수와 위치가 다른데 주요 상업용 BCI 헤드셋 모델들의 전극 구성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동작을 상상하는 경우 운동 피질이 있는 C3, C4, CZ 위치에 전극이 있는 것이 측정에 효과적이지만 해당 모델들이 고가인 점, 그리고 전극의 개수가 너무 적을 경우 분류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채널을 갖는 뮤즈2 모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뇌파 분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먼저 분류할 뇌파의 종류를 정의했습니다. 왼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상상을 할 때의 뇌파,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상상을 할 때의 뇌파, 눈을 깜빡일 때의 뇌파, 그리고 아무 동작도 상상하지 않을 때의 뇌파, 이렇게 총 4가지의 뇌파를 분류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각각의 뇌파를 RC카의 동작과 어떻게 연결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뇌파 측정 헤드셋을 이용해 앞서 정의한 4가지 뇌파 유형별로 뇌파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데이터는 헤드셋의 4개의 채널에서 256Hz로 측정되었고, 체비셰프 필터를 이용해 각 채널별로 5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하여 총 20차원의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추출한 특징은 3초 단위로 묶어 하나의 데이터 샘플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팀원별로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각 팀원의 뇌파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해본 결과 팀원마다 분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세 그림은 UMAP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하여 각 팀원별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샘플을 2차원 평면상의 점 하나로 나타냈고 각 뇌파 유형별로 다른 색깔을 적용했습니다. 팀원마다 점들이 색깔별로 군집되는 정도가 다르고 군집되는 위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명의 분포가 전부 다르게 나타나 통합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킬 경우 분류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한 명의 데이터셋으로만 모델을 학습시켜 그 사람만 RC카 조정을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팀원 1명을 선정하고 각 뇌파 유형별로 1분 길이의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진 데이터셋을 보강하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셋을 증강했습니다. 기존 측정 데이터에서 첫 샘플의 위치를 0.25초씩 뒤로 이동시키며 데이터 샘플을 추출하는 과정을 12번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각 뇌파 유형별로 약 220개의 데이터 샘플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한 데이터셋을 UMAP 기법으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점들이 색깔별로 군집해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생성한 데이터들로 인하여 연속된 곡선 형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에 사용한 모델은
20차원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4개의 클래스를 출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은닉층으로 구성된 간단한 MLP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은닉층에는 16차원 완전 연결 계층과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뇌파 신호는 채널과 측정 환경에 따라 스케일의 차이가 있어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모든 데이터를 -1과 1 사이로 정교화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양이 적어 검증 데이터의 분할에 성능이 크게 달라졌고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해 K-폴드 검증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손실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옵티마이저로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 데이터 전체를 분류시켰을 때 오른쪽과 같은 혼동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동작 없음의 경우 절반 정도를 오른손 움직임으로 분류했고 전체적으로 약 77%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실시간 분류 과정에서는 모델이 출력한 결과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여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분류 결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RC카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RC카에 전송하는 신호는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직진의 3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왼손 움직임은 좌회전, 오른손 움직임은 우회전, 그리고 눈 깜빡임은 직진 신호로 매핑했습니다.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를 보내 RC카가 계속 직진하도록 했습니다. RC카는 1초 주기로 분류 모델의 신호를 받아 동작을 결정합니다. 초기 상태는 직진이며 같은 방향의 회전 신호를 3번 연속으로 받았을 때 해당 방향으로 90도 회전합니다. 이 조건은 잘못 분류된 신호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상상할 때 정확히 3번만 같은 신호가 나오도록 조절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회전한 후에는 동일한 방향 신호가 추가로 들어와도 무시되도록 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다시 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중간에 최소 한 번 직진 신호가 입력되어야 하도록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로 뇌파를 이용해 RC카를 조종해 보았습니다. 바닥에 리을자 모양으로 트랙을 표시하고 RC카를 보면서 트랙 위를 따라가도록 제어했습니다. 왼쪽 아래 화면은 실시간으로 RC카에 전송되는 신호를 나타냅니다. RC카는 직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처음 잘못 분류된 우회전 좌회전 신호가 3연속 조건으로 인해 무시됩니다. 첫 우회전 구간에서 우회전 신호를 3번 연속으로 받아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직후 들어온 우회전 신호는 무시되어 연속해서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회전 구간에서도 연속으로 우회전 신호를 3번 받아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 구간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3번 받아 좌회전하게 됩니다. 다음 좌회전 구간에서는 방향 전환이 약간 늦었지만 마찬가지로 좌회전 신호를 3번 받아 좌회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진을 하다가 트랙의 끝에 도달해 주행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뇌파 측정 헤드셋과 MLP 모델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뇌파를 분류해 RC카의 동작 신호로 전달하여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간격으로 정밀하게 조종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RC카를 조종할 때 주변이 시끄럽거나 조종하는 사람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동작을 상상하더라도 사람마다 뇌파의 형태가 달라 누구나 사용 가능한 모델이 아닌 개인의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맞춤형 모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뇌파 제어 시스템은 아직 제한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한계가 있지만 더 정교한 측정 장치나 심습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고도화한다면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차량 내부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르게 반응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